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물건들이 하나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어떤 의미에선 좋은 쪽으로 혹은 무서운 쪽으로도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물건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어쩌면 전기의자가 아닐까 합니다. 오죽하면 널 전기의자에 보내겠다는 말이 관용어구처럼 정착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이 전기의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기의자가 발명되기 전 미국의 주된 처벌 방법들 중에서도 널리 사용되던 방법 하나가 바로 교수형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옛날에는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 보니 이런 처벌 등을 공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과 처벌의 무서움도 깨닫게 하고 동시에 볼거리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여흥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수형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벌이 실패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실패하는 경우 죄수는 무척 고통스러워했고 2번, 3번 연거푸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처벌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경꾼들 중에는 이런 교수형이 실패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처벌 실패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며 점점 이런 처벌이 법의 집행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오히려 즐길거리 정도로 전락해버리게 되자 이런 형태의 처벌에 비판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886년 새로 선출된 뉴욕의 주지사였던 데이비드 힐은 보다 나은 처벌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처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좀 더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했는데요. 이 위원회에는 인권운동가였던 엘브리지 토마스 게리, 그리고 뉴욕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던 매튜 헤일, 마지막으로 알프레드 사우스윅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치과의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알프레드는 평소 자신이 생각해오던 획기적인 처벌 방법을 하나 제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와 발에 금속 전도체를 부착한 뒤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가 이런 방법을 떠올린 사연은 이렇습니다. 1870년대 후반에서 188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사고를 냈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외에 설치된 가로등이었는데요. 아크램프 혹은 아크라이트라고 불리던 이 가로등은 높은 수치의 전기를 사용했기에 실수로 이 가로등에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닿는 등의 사고가 벌어질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사례로 자주 이어졌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역시 신문 기사에서 이런 사례를 흔히 봤다고 하는데요. 1881년 8월 7일 뉴욕주의 버팔로에서 벌어진 어떤 사고는 한 번 더 알프레드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브러쉬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부두 노동자로 일하던 조지 레뮤얼 스미스는 그날 낮에 이 브러쉬 일렉트릭 컴퍼니의 공장 울타리를 우연히 손으로 잡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찌릿하고 따끔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던 것인데요. 아마도 공장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전기가 흘러나오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지는 이 따끔한 느낌에서 기묘한 쾌감을 느꼈는지 그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다시 한번 이 공장을 몰래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장 안에 숨어 들어가서 대형 발전기의 몸체를 맨손으로 움켜쥐었는데요. 당연히 전기가 몸에 흘러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는 조지의 시신을 부검한 검시관이 참여했던 어느 학회에서 이 얘기를 직접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만지거나 닿았다가 벌어진 사고들과 조지의 사고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또한 외상조차 거의 남기지 않았는데요. 알프레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런 전기를 이용한 어떤 응용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전기의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를 도와줄 사람을 한 명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의사였던 조지 에드워드 펠. 문제는 에드워드가 사형 반대론자였다는 것인데요. 그런 에드워드에게 알프레드는 전기의자가 지금껏 그 어떤 방법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며 구시대적인 처벌보다 훨씬 인도적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역시 사형 자체에는 반대했지만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인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알프레드의 계획을 일단 도와주기로 합니다.
알프레드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처벌위원회와 함께 에드워드는 여러 가지 실험을 벌였는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실험을 할 수는 없었기에 이들은 길가를 떠도는 주인 없는 개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배치 등을 알아냈는데 문제는 개들이 사람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이란 점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동물에게 실험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기 의자에 흐르게 될 전기가 교류여야 할지 직류여야 할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엄연히 전기 의자 역시도 법안으로 채택이 되려면 얼만큼의 전기가 흘러야 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교류와 직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의외의 복병이 되었던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조지 웨스팅하우스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이른바 전류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에디슨의 회사는 직류 전기를 취급하고 있었고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전기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은 전기 의자에 쓸 전기를 어떤 형태로 두느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에디슨은 이런 계획을 떠올립니다. 만약 전기 의자에 교류 전기가 채택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교류 전기는 처벌에나 이용되는 것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럼 자연스레 사람들이 직류를 선택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해롤드 브라운이란 엔지니어였습니다. 해롤드는 가로등 사고로 인한 사례들을 보면서 교류 시스템은 위험하다고 이를 반대해 왔었는데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아크램프 가로등 사고의 대부분이 교류 시스템으로 설치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류 전기를 반대하는 해롤드는 에디슨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이런 점에서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1888년 12월 해롤드는 알프레드 사우스윅을 포함한 처벌위원회 사람들과 에디슨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과 송아지를 포함한 큰 동물에게 실험을 벌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말과 송아지가 거의 15초 만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 웨스팅하우스는 브라운이 에디슨과 손을 잡았다고 항변하며 교류가 채택되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지만 결국 전기 의자에는 교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어쨌든 에디슨의 계획이 통했던 셈이었는데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너무 설명이 길어지게 되어서 이 정도로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기의자가 만들어집니다. 최초로 전기의자를 사용한 집행인이 된 것은 에드윈 데이비스. 에드윈 역시도 이 전기의자의 제작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1897년 전기의자에 관한 특허를 허가받기도 했었다네요. 에드윈 데이비스는 집행인으로 지내는 동안 1890년부터 1914년 사이에 무려 240건의 처벌을 맡았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 전기의자 처벌이 집행된 죄수는 윌리엄 캐밀러란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원래는 윌리엄 대신 다른 죄수인 조셉 샤플로가 최초로 전기의자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종신형으로 바뀌면서 윌리엄이 첫 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아내의 목숨을 뺏은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890년 8월 6일 처벌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전기의자는 그다지 결말이 좋지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관한 가운데 첫 전기의자형이 집행됐습니다. 윌리엄 캐밀러는 의외로 상당히 침착했다고 하는데요. 울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모습도 없이 자신이 준비가 되었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처음 전기의자에 사용될 전기는 1000볼트였는데요.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그 전날에도 말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1000볼트를 사용한 실험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전기의자를 작동시키자마자 전류가 흘러나왔고 이 전기는 약 17초 동안 윌리엄의 몸을 통과했습니다. 윌리엄에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스위치를 끄고 그가 숨졌는가의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때 그를 검사했던 것은 에드워드 스피츠카란 의사였는데요. 에드워드는 윌리엄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지만 여기서 참관인들은 윌리엄이 갑자기 숨을 쉬는 것을 목격합니다. 에드워드는 다시 급하게 윌리엄을 검사했는데요. 사실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고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집행인이었던 에드윈에게 스위치를 지체 없이 다시 켜야 된다고 급히 소리쳤는데요. 이어진 두 번째 시도에서는 그 두 배인 2000볼트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참관인들이 모인 방 안에 순식간에 연기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연기와 악취 모두 윌리엄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시간은 무려 8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참관인들에게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신문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이란 제안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집행된 이 최초의 처벌에 관해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 의자를 처음 제안했던 알프레드 사우스윅은 이제부터 인류는 더 진보된 문명 속에 사는 것이다란 찬사를 보냈지만 교류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차라리 도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란 날선 비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거듭해서 개조와 여러가지 방법을 거치면서 전기 의자는 나중에 여러 지역에서 처벌 수단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1897년에는 오하이오주에서, 1900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1906년에는 뉴저지, 1908년에는 버지니아에서 채택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 퍼져 26개 주에서 전기 의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 의자가 오랫동안 사용이 되다 보니 여러가지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최초로 전기 의자형을 받았던 여성은 마사 플레이스란 이름의 여성 범죄자였습니다. 그녀는 17살이었던 의붓딸의 목숨을 해친 혐의로 1899년 전기의자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마사 전에도 선고를 받은 여성 범죄자 2명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감형이 되어 전기의자 처벌을 피했고 세 번째로 선고를 받았던 마사가 결국 최초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처벌 과정은 일부에게만 공개가 되고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유출되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1928년 루스 스나이더의 집행 과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목숨을 뺏은 혐의로 처벌이 집행되었는데 참관인들 중 한 명이었던 기자 톰 하워드가 카메라를 몰래 숨겨가서 이 과정을 촬영한 뒤에 뉴욕 데일리 뉴스지 일면 기사에 사진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큰 파장을 불러왔고 뉴욕주는 소송을 걸었지만 톰 하워드와 신문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은 바로 조지 스틴이란 이름의 인물이었습니다. 처벌 당시 그는 겨우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조지는 2명의 소녀를 해친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지며 재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이나 처벌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윌리 프랜시스는 1944년 어느 약사를 해친 혐의로 체포되었고 1946년에 전기의자형이 집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집행에서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집행 당시 집행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장비를 부착하지 않아서 전기가 부적절하게 흘러나간 것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프랜시스를 변호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베르트랑 드블랑이었는데요.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을 또 한 번 전기 의자에 앉히겠다는 것은 부당하고 비정상적이란 것이 주된 반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947년 두 번째 집행에서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전기 의자에서 숨을 거둔 범죄자 중 가장 기묘한 인물은 바로 알버트 피쉬란 이름의 범죄자일 것입니다. 그는 악명 높은 사건 여러 개를 저지른 미치광이었는데요. 집행인이 자신의 몸에 전극을 꽂는 것을 직접 도와주는 등 아주 태연하게 전기의자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기의자 처벌도 1970년대부터 다른 처벌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리설 인젝션이라 불리는 주사 처벌입니다. 의외로 주사 처벌은 그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요. 1888년 뉴욕의 의사 줄리어스 마운트 블레이어가 제안했었지만 도입이 늦어져 1970년대 중반에 채택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죄수들에게는 전기의자나 주사 둘 중 하나를 직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주사를 이용한 처벌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전기의자형을 허용하는 지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이런 소송도 있었는데요. 전기의자형은 너무 오래된 방법이며 비인도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한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헌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비록 15초 내지 30초 이내의 짧은 시간의 집행이 끝나지만 그 시간조차 역시 비인도적인 과정 중 하나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서는 전기의자형이 합법임을 판결했다고 하네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 의자는 좋든 나쁘든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사용된 전기 의자 처벌은 2020년에 집행된 사례뿐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전기 의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강력한 처벌의 심볼로서 남겨놓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처벌도구 전기 의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